제가 민기 때문에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시작해보자. 교재 151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44번 가볼게. 자, 문제 봐 빨리. 첫 번째 시그마는 어떤 수열? AK 더하기 BK라는 수열에다가 K의 1부터 20까지 넣어서 다시 AK 더하기 BK라는 수열에 1항부터 20항까지 더하는 게 12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AK, BK라는 수열에다가 1항부터 20항까지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건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시그마 분리해볼게. 우리 잠깐 시간 좀 아낄까? 어차피 1항부터 20항까지니까 그거 1항부터 20항까지로 적었다고 치고 선생님 안 적을게. 시그마 1항부터 20항까지 AK와 시그마 1항부터 20항까지 BK라는 수열의 합이 20이라는 걸 알려준 게 12라고 알려준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에서 BK라는 수열의 1항부터 20항까지 뺀 결과가 마이너스 4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누구? 얘를 문자로 생각하고 얘를 문자로 생각해서 잠깐 문자로 x하고 y를 써볼게. x랑 y 더한 게 12, x에서 y 뺀 게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산이 되지? 좌변끼리 더하면 이거 날아가고 요렇게 생긴 거의 2배가 8이 되는 거니까 다시 좌변끼리 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2배가 되는 거지. 이 녀석의 2배가 되는 거야. 그게 우변끼리 더한 8과 같은 거라서 얘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 찾은 거 아무 데나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이게 4야. 그럼 넘겨주면 얘는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의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 BN이라는 수열의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8. 그거 가지고 질문. 2AK 마이너스 4BK 3. 분리할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AK 그 다음 마이너스 4BK 마이너스 4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2AK 마이너스 4BK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또 뒤에 3도 하나 남아있죠. 그 3도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 이렇게 분리해주면 되잖아. 근데 시그마 AK가 4라면 이게 4야. 그러니까 얘는 8. 시그마 BK는 8이야. 8, 4, 32. 얘는 1항부터 20번까지 계속 3만 더하는 거 아니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만 20번 더할 거니까 3만 20번 더하게 되면 60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정답이 36인가? 36이 정답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덧셈이나 뺄셈으로 합쳐져 있는 시그마가 있다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덧셈이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다. 또 시작하는 항과 끝나는 항만 같다면 분리되어 있는 것도 합칠 수가 있다. 덧셈 뺄셈일 경우에는
합쳐져 있는 건 분리할 수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건 합칠 수 있다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1141번이요. 1141번 가볼게. 갑자기 수열 문제 함수가 들어왔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를 좀 갖고 생각하자고. 어쨌든 F에다가 1 넣은 게 4래. F에다가 10 넣은 건 80이고. 이때 F가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F에다가 시그마 붙여놨네. 다시 대답할 준비해봐. 첫 번째 시그마 보세요. 어떤 수열이야? 첫 번째 시그마는 어떻게 생긴 수열? 1141번 시그마 사용하고 있잖아. 시그마가 뭔데? 주어진 수열에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지를 표현해주는 게 시그마야. 그럼 그 시그마 모양 보고 대답해봐. 수열이 누구야? 누가 수열이야? FK 플러스 1이 수열이야.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이. 이렇게 생긴 수열에다가 K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어서 1부터 9까지 넣어서 여기다가 1 넣은 게 첫째 항. 첫째 항이 그러면 F 2겠네. 더하기 2 넣은 게 누구야? F3. 이게 두 번째 항이겠네. 아니 수열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그냥 저기다 집어넣어야지 뭐. 그리고 들어봐. 저 수열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 공식 쓸 수 없잖아. 얘가 등차수열이 맞다면 등차수열이 합하는 공식, 등비수열이 맞다면 등비수열이 합하는 공식, 혹시 K제곱이 맞다면 6분의 N 플 1, 2N 플 이런 공식이라도 쓰지. 이게 지금 도대체가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그 공식을 어떻게 쓰냐. 할 수 있는 건 그냥 직접 1항부터 문제가 원하는 9항까지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적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1항부터 9항까지 더해라. 어떤 수열에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에다가 1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더해라. 빼기. 이번엔 2항부터 10항까지네. 숫자 잘 봐. 이번엔 주어진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번 수열은 F K-1이라는 수열입니다. 그럼 방금의 것처럼 대입만 해주면 끝나. 먼저 이거 계산할게. K 얼마부터 넣어서? 1 넣은 거 불러봐. F2 더하기 F3 더하기 마지막 점점점 얼마 집어넣은 거? 9 넣은 게 F10.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이걸 풀어 적은 게 이거야. 빼기. K 얼마부터 넣으라고? 2부터 넣어봐. 2 넣은 게 두 번째 게 얼마인데? F1. 세 번째 하면 마지막 얼마 넣어야 돼? 마지막 누구 넣어? K에 10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공식이라도 있으면 하겠는데 계속 말하는 것처럼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합을 어떻게 구해? 못 구하죠.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문제가 말하는 시그마를 풀어 적는 게 최선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풀어 적고 보면 볼래? F2 빼기 F2 F3 빼기 F3 여기 앞에 있는 왜 이래? F9 빼기 F9까지 날아가고 다 지워주면 여기 뭐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는 거 있니? 마이너스 F1은 남아있지?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구하기 위한 조건 정도는 알려줬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80 빼기 4, 76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어떤 수열인지 모르잖아. 근데 시그마는 알잖아. 시그마가 뭐야? 더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 어떤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더하래. 그걸 어떻게 더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그렇게 더하라고 하는 어떤 이 축소된 기호를 직접 펼쳐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려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수열 배울 때 어려웠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열심히 해서 이해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어렵다는 느낌까지 똑같이 가졌는데 그 이후에 대처 방법이 달라고 해. 어느 정도라도 최소 감을 잡아놔야 기말고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받지 않겠어?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돼버리면 지금 시간 그냥 완전히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야. 기말 준비할 때 완전히 그냥 머릿속이 그냥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을 텐데. 그런 상태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길어봤자 이번 주까지야. 다음 주부터 시험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오늘 수업하고 토요일 수업까지만 집중해서 듣겠다고 생각을 해주자고. 혹시 박채원이 오늘 왜 안 나온 줄 아는 사람 있나? 뭐 때문인 거지? 잠깐 문자 하나만 보내볼게. 자, 넘겨보세요. 152페이지 질문. 1147번 볼게. 지금도 수열 장난 아니야. 어떤 수열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갑자기 수열에 삼각함수가 왜 들어가고 난리냐. 그래서 한번 연습해볼까? 만약에 얘들아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이 요것만이었으면 이거 무슨 수열이니? 이건 등비 수열이야. 초점 얼마야? 초점 2분의 1이죠. 초점 K에다 1로 주면 되잖아. 초점 2에 마이너스 1 주니까 2분의 1. 공비 얼마니? 공비도 2분의 1. 이것도 종혁이만 대답하는 건데 뭔데? 이게 첫째야. 근데 내가 말했지. 등비수열의 모양을 꼭 이런 모양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어차피 첫째 항은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나오는 거야. 이 모양처럼 적혀있지 않아도 여기 왜 n-1이 안 적혀있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냥 1만 넣어주면 알아서 첫 장이 나오니까 꼭 이런 모양 맞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비는 뭐라 그랬어? n이라고 하는 숫자 아래쪽에 요 앞에 숫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무조건 n 앞에 있는 숫자가 공비야. 근데 지금은 n이 없지. 왜? 항번호를 n으로 하는 게 아니라 k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을 쓰면 안 되지. 항번호는 k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공비도 2분의 1이 맞아. 등비수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등비수열의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니까 갈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1항부터 20항까지니까 20 이렇게 적어줬을 거야. 그럼 이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면 이게 정답이겠네.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이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수열일 때, 등차일 때, 등비일 때, K제곱일 때, K세제곱일 때는 그냥 공식에 맞게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수열이 얘가 아니라 요것만 붙어있는 수열이 아니라 여기 삼각함수까지 붙어있는 게 수열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는 자신있게 등차다 등비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럼 뭐 해야 돼? 집어넣어봐야지. K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K에 1 집어넣으면 첫째 얼마니? 2분의 1. K에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찾으러 가볼게. K에 2 집어넣으면 이 얼마야? 4분의 1. K에 2 집어넣으면 코사인 몇 파이? 코사인 2파이 얼마인데? 1이야. 그럼 이게 두 번째이 맞아. 세 번째 가볼게.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야. 코사인 3파이 얼마니? 마이너. 그럼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느낌 오죠. 아, 코사인 K파이가 붙어있어도 등비수열이 맞구나.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맞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공비 마이너스 1을 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20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계산 조금만 더 단순화해볼까? 요거 2분의 3인가?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네? 2분의 3분의 2분의 1이야? 범위수 계산하면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 남겠네. 마이너스까지 남아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얘들아 마이너스 20번은 어차피 플러스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20제곱은 그냥 2분의 1의 20제곱을 한 것과도 같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적어줄 수 있는 최선 이거야. 2분의 1의 20제곱은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숫자 너무 커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필기하시고 이제 조금씩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계산이 가능한 시그마는 계산해 주시고 계산이 안 되면 일단 내가 계산을 못하고 있는 그 시그마 수열이 어떤 애들을 더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자. 직접 적어보자. 적어보자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형태가 나오면 계산해주면 되고 형태가 안 나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은 다음에 분명히 그렇게 적어난 다음에 풀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질문으로 나왔을 테니까. 또 질문 1146번 1146번부터 가볼게. 밑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몇 항하고 몇 항 알려줬어? 완전 그냥 1146번은 뭐라 벌써 첫 번째 줄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뭔데? 일반 맞아. n번째 항 찾아야지. 문제 안 좋을 거야. 봐. 세 번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6.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1 맞니? 그럼 한 개수 몇 개 차이인데?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한 개수 몇 개 차이야? 세 개 차이야. 그 세 개 때문에 누가 세 번 더 더해져 있는 건데? 공차. 그러니까 A6에서 A3을 빼잖아? 그럼 3D만 남아. 3D. 맞습니까? 공차만 3개 남는다고. 그 3D가 저거 그냥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6,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1. 그리고 문제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연립하면 공차가 3개가 남는다고. 공차 3개 차이야. 그 공차 3개 때문에 차이가 얼마큼 벌어진 거야? 마이너스 15만큼 벌어진 거죠. 맞잖아. 여기다가 공차 3번을 더 더해야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에다가 공차 3번을 더 더해야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라고. 얼마를 더한 거야? 마이너스 5 더한 거 맞잖아. 그래서 D가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등차수열의 n번장은 마이너스 5n으로 출발할 거다. 이런 걸 선생님한테 도움받으면 안 돼. 거기다가 알려주나 아무나 쓸게. 몇 번장이? 세 번장이 마이너스 6.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 나와야 돼. 3 넣으면 마이너스 6 나와야 됩니다. 얼마 돼야 되니?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9겠구나. 검사를 한번 해볼까? 6 넣었을 때 얘 나오는 거 맞는지. 6 넣으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맞네. 맞아. 저게 일반항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n번장 찾으면 끝난 거야. 그럼 두 번째 줄. 몇 항부터 몇 항까지? 1항부터 30항까지. 어떤 수열? 어떤 수열? A, EK라는 수열. 그리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어떤 수열?
A 2K-1이라는. 근데 우리 뭐 찾아놨지? 일반어 AA 찾아놨죠. 얘들아, AA 찾아놨는데 뭐가 무섭냐? N 대신 2K만 넣어주면 이거 어떤 건지 나오잖아. N 대신 2K-1만 넣어주면 어떤 수열인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A 찾아놓은 건데 해.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K는 얼마야?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될 거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K 마이너스는 얼마지?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5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4가? 맞아 얘들아?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다 몇 차씩? 그럼 무슨 수열? 그럼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에 1항부터 30번까지 계산해주면 되죠.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에 1항부터 30번까지 계산해주면 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둘 다 1항부터 30번까지 수열을 계산한 다음 빼는 거거든.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뺄셈으로 합쳐줄 수도 있죠.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잖아. 얘들아, 여기서 얘 빼면 얼마 남아? 여기서 얘 빼서 정리한 게 얼마 남지? 5밖에 안 남아. 5밖에 안 남는다고. 그럼 이쯤 되면 확 느낌 오지? 아, 저거 진짜 따로따로 등차수열 합으로 구해도 되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낭비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 느껴져야 돼. 이게 훨씬 더 쉬울 거거든.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 계산하고 빼줘도 된다고. 하지만 시그마의 성질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건 계산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1항부터 30번째까지 전부 다 얼마? 5만 그럼 몇 번 더하면 돼? 30번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50이 정답이 되는 거였겠네. 응.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네. 9에서 14 뺄 거니까 그러네. 그래서 마이너스 150이 정답이 되겠지. 땡큐. 또 질문? 1149번 보세요. 1149번 어떤 수열을 더하래? 1149번 시그마 보면 어떤 수열 더하라고 나와있어? 불러봐. 2K분의 3의 K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이라는 수열에다가 몇 항부터 몇 항까지? 1항부터 100항까지 더하기달래. 그럼 자,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수열? 제 무슨 수열이니? 동그라미 친 거. 아무 수열도 아니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등차 수열은 1차식이 등차 수열이야. 1차식이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모양 따라가는 게 등비 수열이야. 착각을 하면 안 돼. 얘네들이 다 이런 모양이니까 등비수열인가?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만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여러 개만 덧셈뺄셈 되어 있는 건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야. 이런 건 등차수열이 맞아. 그런데 이건 아무 수열도 아니야. 이건 아무 수열도 아니죠. 실제로 궁금하면 K에다가 1, 2, 3, 4 넣어봐. 1, 2, 3, 4 넣었을 때 정리된 항이 정말 똑같은 숫자를 더하면서 만들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아닐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등비수열 아니죠. 확인해볼까? 첫째 얼마야? 계산해봐. 2분의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니 두 번째 한번 불러봐. 4분의 9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7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등비수열이 맞다면 이거 공비 얼마 돼야 돼? 2분의 7이 공비가 돼야 돼. 그래야 여기다가 이거 곱할 때 얘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예상되는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2분의 7 곱할 거니까
8분의 마이너스 49가 정답이 돼야 되고 세 번째 항은 해볼게. 세 번째 항 해봐. 3놈 얼마 나오니? 8분의 27 빼기 64 얼마인데 이거? 37 안 나오지 않나? 당연히 안 나와야지. 이게 어딜 봐서 등비수열의 모양이야. 등비수열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게 등비수열의 모양이야. 낱개짜리만 있었다면 등비수열이 확실히 맞겠지만 아니 그 등비수열의 형태가 막 여러 가지 반복이 되면 그게 어떻게 등비수열이냐고.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현재 이걸 1항부터 100까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직접 1부터 100까지 넣어서 수작업으로 계산하지 않는 한 공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문제야. 우리가 배운 수열이 아니니까. 첫 장이 예고, 둘 장이 예고, 셋 장이 예고. 이게 무슨 수열인데? 못해. 그런데 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아무 수열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분수의 특징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를 마이너스로 분리할 수 있거든. 그 얘들아 2의 k분의 3의 k 어떻게 적을 수 있어? 2분의 3의 k제곱으로 빼기 2의 k분의 4의 k는 2분의 4, 2의 k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 선생님 이제는 등비수열의 합 맞네요. 등비수열의 합, 이거 등비수열의 맞지? 등비수열 맞아 이제. 한꺼번에 합치면 등비수열이 아니지만 분리하고 보니까 등비수열이 맞아. 물어볼게. 이 수열 첫 점 얼마고? 2분의 3이고 공비 얼마인? 공비도 2분의 3인 등비수열. 이거 첫 점 얼마야? 첫 점 2. 공비 얼마야? 공비도 2인 등비수열 맞아. 그래서 간다. 얘부터 계산할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0제곱 마이너스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이건 중괄호 안 해도 되겠구나. 공비의 10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물어볼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할게. 요거 분모 계산이 2분의 1이네. 2분의 1분의 2분의 3이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3 번부지 계산하면 3만 남겠구나. 그럼 3 곱하기 2분의 3의 100제곱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이거 1분의 1도 안 적을 거야. 2의 101제곱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로 바뀌려나. 이거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원하는 모양에 맞게 짜맞춰야지. 한번 해볼게. 일단 맨 앞에 마이너스 1. 얘들아 맨 앞에 마이너스 1이 적힌 이유는 얘네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2분의 3의 100제곱. 요게 두 번째 적히면 되겠구나. 3 곱하기 2분의 3의 100제곱 적어주면 되겠고 플러스 b 곱하기 2의 100제곱. 이거 괜히 합쳤나 보네. 얘들아 원하는 게 2의 100제곱이면 이거 냅두고 2를 합치면 안 되는 거야. 2 따로 빼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따로 빼내고 2의 100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모양에 맞는 A, B 자리만 제대로 캐치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정리해. 조금만 기다렸다 질문 다시 받아볼게. 꼭 기억해. 시그마가 붙어있는 문제를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딱 4가지밖에 없어. 시그마 옆에 1차식이 있어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능할 때,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서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가능할 때,
시그마 옆에 K제곱이 붙어 있어서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를 계산 가능한 문제. 시그마 옆에 K 세제곱이 붙어 있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 요거 4개 빼고는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어떤 수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요리조리 모양을 바꿨을 때 등차나 등비나 K제곱이나 K세제곱 같은 공식을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낼 수 있는 문제가 맞는지 지금처럼. 지금 당장은 공식이 불가능한 문제지만 살짝 성질만 이용해주면 충분히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직접 1부터 100까지 넣으세요. 여기다가 1부터 100까지 넣어서 더해.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풀어보는 거야. 그게 다야, 시그마 문제는. 그 얘기를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을 담당하는 수학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선생님 다니던 학원 선생님도 그렇게 말을 해줬을 텐데 선생님은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 여러분들도 같을 거 아니야. 어렵다는 느낌 들 거고. 그 어려운 걸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렵다고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 해야 되는 단원인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5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153번) 가볼게. 1153번 뭐 나와있어? A에 나와있니? 네. A에 등차 수열이네. 공차 얼마고? 3이고 첫 장 얼마니? 1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1, 4, 7, 10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인가 봐.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나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1항부터 N-1까지만 더하라네. 근데 어떤 수열? A? 얘들아, 이게 찾는 거 뭐 1도 아니지 뭐. 여기다가 이거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뭐. 첫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적어봐. 2K-1을 집어넣은 거, 2K-를 적어놓은 거 집어넣은 거 불러봐. 6K 마이너스 5.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 맞잖아. 그럼 이제 공식 써주면 되잖아. 등차 수열이 1항부터 몇 항까지? 그럼 적어. 몇 분의? 2분의 한개수 몇 개? n-1항까지니까 n-1개 곱하기 첫째 항은 누구? 첫째 항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끝항은 몇 번째 항인데? 맞아, 끝항은 n-1번째 항. 그럼 여기다 n-을 넣어주면 되잖아. n-1 여기 얼마야? 6에? 이거 계산하면 돼. 뭐 질문이 더 있는 건가? 알겠습니다. 요거 계산 6n 마이너스 얼마니? 6n 마이너스 10인가? 그럼 2로 약분하면 3n 마이너스 5냐? 그럼 n 마이너스 1에다가 3n 마이너스 5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적을게. 3n 제곱 여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하자. 3n 제곱 마이너스 5n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n 플러스 5. 일단 현재 선생님이 문제 읽을 때까지 계산한 건 여기까지거든. 그럼 마지막 뭘 묻고 싶었던 건지 한번 보자고. 1153번. 그냥 그걸 계산한 걸 묻는 문제구나. 그럼 이게 정답인 거네 그냥. 3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5가. 그래서 2번인 것 같은데. 2번. 들게 하시고. 점도 없고 뭐야?
결정을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더 걱정되네. 지난번에 다현이가 그러더니. 음. 52페이지부터 있는 사람? 자, 넘겨봅시다, 그러면. 53페이지는? 1154번이요. 1154번은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살짝 알려주긴 했었는데 힘들었나? 가보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어떤 수열에 1하부터 10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수열이 완전히 거지 같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응?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내가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으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좀 봐봐. 이거 같은 시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쟤는 대입하자마자 그냥 바로 첫 번째 나오지. 1 넣자마자 첫 번째 계산될 수 있어. 2 넣자마자 두 번째 나오고 3 넣으면 세 번째 나와. 근데 여기도 물론 분모에다가 1, 2, 3 넣을 때마다 첫째 항의 분모, 둘째 항의 분모, 셋째 항의 분모 나오겠지만 문제는 분자 쪽이야. 분자 쪽이 뭔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거기다가 1 넣었을 때 첫 번째 분자가 누군지, 2 넣었을 때 두 번째 분자가 누군지를 찾을 건데 그 찾을 수 있는 걸 우리 등차 수열에서 배웠지.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은 시그마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시그마 계산은 나중이고 내가 시그마로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그 수열의 모양을 조금만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몇 분의? 2분의 한개수 몇 개인데? 맞아.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이고 이게 K번째야. 한개수 K개야. 첫째 항 누구야? 1. 끝항은 누구야? 그러니까 1 더하기 K 또는 K 더하기 1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적을게. 예분의 예지? 예분의 예. 그럼 이것도 범수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적을까? 1분의 K 플러스 1분의 2분의 K 곱하기 K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거든. 여러분들이 보는 수열은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맞아. 심지어는 약분까지 된다. K 플러스 1까지 약분까지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겁니다. 솔직히 봐봐.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넣는 것보다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넣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 혹시 그걸 반대하는 사람 있으려나?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수열부터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첫째 얼마고? 2분의 1이고 공차 얼마야? 공차도 2분의 1. 이거 1차식 맞잖아. 1차 계수 2분의 1이고. 그래서 이대로 등차 수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또 선생님이 또 개인 취향. 아무리 등차 수열이라도 공차가 이렇게 분수로 되는 거 좀 짜증나더라. 그럼 이때는 K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을 시그마의 성질에 맞게 빼주는. 난 난 이렇게 풀어 보통. 2분의 K 그냥 놓고 풀어도 된다. 선생님은 막 마이너스 많이 적히는 거 싫고 분수 계산 많은 거 싫고 그러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부호는 플러스로 유지되게 뭐 마이너스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도 가능하다면 분수 만들어지지 않게. 그래서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가자. 2분의 한개수 몇 개? 10개. 첫째 항 누구? 1. 끝항 누구? 그래서 1 더하기 10이니까 여기 얼마 적으면 돼? 10을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 55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거 계산해도 55가 나올 거고 최종 정답은 얼마로? 2분의 55라고 불러주면 되겠더라. 자, 그럼 이제 잘 안 풀리겠지만 스스로 한번 그래도 고민해보자.
1156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1156번 1156번 고민만이라도 열심히 해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다.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대신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하나 팁을 줄까? 안쪽부터 해결이 나오세요. 안쪽부터. 시그마 2,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또 있지? 그걸 한꺼번에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안쪽 시그마부터 계산해. 계산해서 나온 걸 바깥쪽 시그마에다 집어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순서는 안쪽부터 하는 게 맞는데 그 안쪽부터 계산해 나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어. 자, 그만. 얘들아, 요거 1번이라고 할게. 그리고 그 계산 끝나면 마지막에 바깥쪽 시그마로 계산하게 될 내용을 2번이라고 할게요. 1번부터 하자. 시그마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근데 항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가 누구야? 이거 명심해. m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m이 항 번호야. 그 항 번호는 얼마 집어넣은 것부터? 1 집어넣은 것부터 몇 집어넣은 것까지? n 집어넣은 것까지. 그럼 여기서 누가 변수야? m이 변수야. n은 뭔데? 얘들아, n은 뭐지? n은 공차로 대답하면 아주 훌륭하네. 공차 맞죠? 상수야. 그냥 상수 숫자라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받는 형태를 선생님 다시 읽어줄까? K는 1부터 10까지. 예를 들어서 CK 초점 얼마니? C 두 번째야 2C 세 번째 3C 10번째 10C 계속 C씩 더하는 등차수를 가자. 이거 둘 다 문자지만 이 시그마한테는 얘만 문자야. 얘는 숫자 취급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숫자 취급하면 앞으로도 넘길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필기 잘해. 얘가 변수야. m은 항번호를 말하는 문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시그마 옆에 m과 관련하는 다른 문자들 있지. 이 문자들은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저것도 해봐. m에다 1로 주면 첫 장 뭐야? n이잖아. m에다 2 넣어봐. 두 번째는 뭐? 2n이야. 세 번째는 3n. 10번째는 10n. n번째는 n제곱. 선생님 봐야지. 1 넣어주면 첫째 항 n, 2 넣어주면 두 번째 항 2n, 이 수열은 m에다 3 넣어주면 세 번째 항 3n, 마지막 n번째 항까지 더하면 n번째 항은 누구야? m에다가 n 넣어주면 돼. 마지막 항은 n제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수열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자고.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넘겨도 상관없다.
선생님 여기 n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끝항을 말하는 문자인 거고 이렇게 생긴 수열에 집어넣어야 되는 항을 나타내는 문자는 m이에요. m. n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숫자란 말이야. 숫자.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은 숫자야. m은 계속 1, 2, 3, 4 대입 바꾸면서 넣어야 되는 변수지만 n이라는 녀석은 그냥 숫자. 숫자니까 시그마 앞으로 넘겨도 되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가능하고. 그럼 계산할 수 있죠. n 곱하기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변수가 누구라고? m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1차 계수 얼마야? 1이니까 등차 수열 맞잖아. 공차 1인 등차 수열. m에다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저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말하는 등차 수열 말하는 거 아니야. n으로 적혀있건 k로 적혀있건 어쨌든 얘하고 얘만 문자만 일치하면 똑같은 등차 수열이야. n에 대한 1차식만 등차 수열이냐? k에 대한 1차식만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항을 나타내는 변수를 m으로 하면 m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의 1차식일 때는 그것도 등차 수열이 맞아. 그래서 갈게. 10 불러봐. 2분의 한 개수 몇 개?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개. 첫째 항 누구? 1. 끝항 누구?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또 불수 데려가기 싫거든? 일단 분모 2는 그냥 앞으로 묶어버릴게. 대신 좀 이따 분리해야 될 것 같아. 요거 분리하면 어떻게 돼?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드디어 1번 계산 끝났어. 1번 계산 끝났습니다. 그 끝난 1번을 이제 두 번째 바깥쪽에 있는 시그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분의 1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그럼 2분의 1 앞으로 빼도 되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워낙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적어줄게. n은 1부터 7까지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은 n 세제곱 따로 n 제곱 따로 분리하겠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지?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이 어떤 수열일 때 계산 가능하다? 네 가지. 등차일 때, 등비일 때, k제곱일 때, k세제곱일 때. 여기는 k가 아닌데요? 문자가 n이니까 n제곱, n세제곱, k제곱, k세제곱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에 얘들아 먼저 이거부터 불러봐. 2분의 7 곱하기 8의 제곱 더하기 이거 불러봐. 6분의 7 8 2n 플러스 1이니까 15 7 곱하기 2 더하기니까 15 맞겠네. 요거 계산해서 마무리해주면 정답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옆에 변수가 많이 들어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그마 옆에 많은 종류의 변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시그마를 담당하는 변수는 딱 하나뿐이니까. 그럼 그 나머지 옆에 있는 다른 문자들은 뭐냐? 숫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시그마를 계산하는 동안만큼은 숫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자들은 그냥 앞으로 넘겨버리면 돼. 나중에 따로 곱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끝낸 거 밖으로 끌어내고 또 있다면 또 끌어내고. 그렇게 연습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57번으로 58번으로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정말 그냥 잠깐만 쉬었다가 하고 싶은데 선생님 1학년 애들 오늘 숙제 더럽게 안 와가지고 검사 좀 하고 가야 되거든? 최대한 빨리 올 테니까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 마.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교실 안에.
프린트 교무실 갖고 들어가나 보네. 얘들아 지금 1160번 시작해봐. 1160번 1160번 항상 일반항부터 찾으라 얘기했습니다. 그 기본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칠판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n번째 예측 가능하겠다. 그럼 얘들아 봐봐. n번째 항도 이거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오라 했지. 뭐 곱하기 뭐에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양 저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n번째 모양 바꾸고 싶은 생각 들면 안 돼. 그럼 먼저 앞쪽에 있는 숫자부터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그럼 n번째 앞에 뭐 있지? n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는 그러니까 제곱 안에 적어야 되는 숫자는 앞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얼만큼 더 큰 숫자야? 1만큼 더 큰 숫자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n번째 찾는 거 이렇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n번째 찾았어. 이렇게 생긴 수열이 몇 항부터 몇 항까지야? 첫 항부터 10항까지 구하라. 그럼 시그마 K로 할까 N으로 할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K 아니야? K로 하든 N으로 하든 상관없지. 지금은 끝나는 항이 몇 번장이니까 10번장이니까 어차피 N 따로 적을 이유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한 번호를 의미하는 변수를 N으로 적어도 돼. N으로 하려 그냥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그럼 한 번호가 N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AK가 아니라 AN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럼 물어볼게. 당장 이 상태에서 공식 가능 불가능? 우리가 공식을 써서 쓸 수 있는 수열은 4가지. 등차, 등비, K제곱, K세제곱. 요거밖에 없어. 그 중에 지금 적용되는 거 있어 없어 현재는? 없어. 이 상태에서는 계산 못해. 그럼 시그마 성질에 맞게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이거 전개하면 n 얼마? n의 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몇 n제곱? 2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공식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그렇게 분리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식만 적고 끝날래. 불러봐.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55의 제곱이네. 55의 제곱 얼마게? 3025에요. 3025 더하기 2 따로 적어주고 10 불러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385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래서 2분의 한 개수 몇 개? 10개 곱하기 첫 점 얼마? 1 끝항 얼마? 그래서 여기 곱해야 되는 건 1 더하기 10이니까 얼마? 이렇게 계산해줍니다. 이건 55 나오겠네. 그렇게 계산한 숫자를 더한 게 정답일 것이다. 필기하시고 그 밑에 1161번 도전이다. 1161번 도전해보세요.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근데 그 구하고 싶은 합을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보고 있는 수열의 규칙을 찾아내야 돼. n번장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찾아낸 n번장을 보면서 공식으로 풀 건지 직접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풀 건지 선택해야 되고. 이것도 처음에는 못할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보잖아.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규칙은 다들 알고 있지? 아, 첫째가 9 하나, 두 번째는 9 두 개에서 99, 세 번째는 999. 그럼 n번째는 9가 9번 곱해져 있는 숫자에서 n번째를 잡아주면 되는 건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긴 숫자를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지. 9가 연달아 9개 붙어있는, n개 붙어있는 숫자가 n번장이 맞는데 그걸 이게 그냥 노트에 교재에다 적자니 어떤 녀석이 n번장인지는 알겠는데 그때 칠판 볼까?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편하지?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그래서 이 수열의 n번장은 10의 첫 번째는 1제곱, 두 번째는 2제곱, 세 번째는 10의 세제곱, n번째는 10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의심된 사람들은 빨리 넣어봐. 1 넣으면 9 나온 게 맞는지, 2 넣으면 99 나온 게 맞는지, 3 넣으면 999 나온 거 맞는지. 적혀있진 않지만 네 번째는 9999인가? 저기다 4 넣었을 때 9999 나온 거 맞는지 확인해봐. 맞겠죠? 이렇게 찾으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9가 막 적혀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조금 더 깔끔하게 수학식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봤더니 저 적혀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0의 한 번호만큼의 거듭적으로서 1 뺀 것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을 잡았습니다. 그럼 일반을 잡았고 두 번째 문제. 이제 n항까지 구하라네. 이게 1번 문제 정답. 2번 문제 SL 찾으러 가자 우리. 시그마 K 적을까 N 적을까 한 번호. 시그마 여기 문자에다 K 적을까 N 적을까. 지금은 K 적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자연스럽지 않아? N항까지 갈 건데 N에다가 1부터 N까지 넣는 거 말 이상하다겠지. N자리에다가 무슨 1부터 N까지 넣어. N에다가 N을 넣는 게 어딨어. 그래서 한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를 n이라고 하는 한 번호를 사용해야 될 때는 무조건 변수의 형태를 바꾸자고. 근데 제일 많이 바꾸는 모양이 k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야. 같은 수열인데 아니 저기다도 k 1 넣어봐. k 1 넣으면 9 나오는 거 맞잖아. 2 넣으면 99 나오는 거 맞고 3 넣으면 999 나오는 거 맞아. 아니 잘못된 게 아니야. 다만 이것 때문이라서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를 바꾼 것 뿐입니다. 바꾼 것 뿐이에요. 수열은 똑같은 수열 쓰고 있는 거 맞아. 오해하지 마. 그럼 물어볼게. 이거 무슨 수열? 맞아. 대답하면 안 돼. 이건 아무 수열도 아니죠. 아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무슨 개떡같은 수열이야. 저거 등비수열 아니잖아. 혹시 등비수열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이거 등비수열 맞으면 11 곱한 거거든. 정말 여기다가 11 곱하면 999가 나오느냐? 안 나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아닌 거거든. 모양만 봐도 알지.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어디 있어? 등비수열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건데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등비수열이지 거기다가 뭔가를 빼거나 더한 숫자가 붙어있는 건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쟤는 당장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에 맞게 분리하겠다. 이러면 이제 계산 가능해지죠. 이제는 이거 등비수열 맞잖아. 불러봐. 첫째 얼마? 10. 공비 얼마? 공비도 10 맞지? 그래서 간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이거 1만 몇 번 더하기? 그래서 n. 그럼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9분의 10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0 중간에 비워놓은 이유 이것도 통분해서 집어넣을 거거든. 이거 통분하면 9분의 몇 n이야? 9분의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9n은 중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한 문제 더 도전. 1162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1162번. 그 괄호로 묶여있는 걸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해 줄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1이야. 두 번째는 1 더하기 3. 세 번째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그리고 끝항이 1부터 13까지 더한 거. 여기서도.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진행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지금 뭘 열심히 찾으려고 할 거냐? n번째 항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n번째 항. 그리고 혹시 n번째 찾은 사람 있으면 그 n번째에다가 사주고에다 1 넣어봐.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맞는지 2 넣었을 때 4 나오는 거 맞는지 3 넣었을 때 9 나오는 거 맞는지 자, 같이 하자. 여기 n번장, 이 규칙대로는 n번장에 누구 적혀 있을 것 같아? 불러봐. n번장에 뭐 적혀 있어야 되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말할 수 있으면 말해. 얼마까지 더해져 있어야 돼? 이 숫자들만 놓고 보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를 가는 거 맞니? 맞아? 근데 첫 장이 뭐야? 첫 장만 적는 거. 두 번째는 그 등차수열에 1항과 2항을 더한 걸 적는 거야. 세 번째는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걸 적는 거고. 그럼 이 수열에 n번째는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 걸 적어야 돼? n번째. 얘들아, 이 규칙대로 나온 수열에 n번째가 누군데? 등차수열 n번째는 누구야? 공차 얼마야? 첫 장은 얼마고? 그럼 n번째는 누군데? 맞아. 2n-1까지 더해져 있는 거겠지. 이게 n번장이겠죠. 맞잖아. 1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2인 등차수의 합을 적는데 첫 번째 항은 1항만, 두 번째 항은 2항까지 더하는 거, 세 번째 항은 3항까지 더하는 거. 그럼 n번장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 이렇게 나온 수열의 n번장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n번장이겠죠. 근데 물어보자 얘들아.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에서 2n-1까지 더한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더하는 거 계산 가능 불가능? 이거 계산하는 거 가능 불가능? 왜 불가능이야? 등차수열합인데.
등차 수열이 확보하는 건데 뭐가 불가능이야? 가능이지. 가능이죠. 불러. 몇 분의? 2분의 한개수 몇 개? n개. 첫째 항 누구? 1. 끝항 누구? 2n-1. 그럼 요거 계산이 2n. 약분하면 n. 뭐 남니? n제곱 남네. 이게 n번째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열의 n번째는 이거야. 확인해 볼게.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첫 번째 1 나오는 거 맞네. 2 넣으면 얼마 나오니? 2 넣으면 4 나오는 거 맞는데 3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이거 계산하는 게 9 맞아. 맞아. n번째 제대로 구한 거야 지금. 이런 규칙대로 나가는 수열의 n번째는 얘가 맞아요. 됐어? 그럼 하나만 더 체크하자. 마지막 더해야 되는 항의 끝 숫자가 얼마지? 그럼 얘들아, 얘가 질판 봐. 이게 13이 나오려면 n이 얼마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그거 몇 번짝이라는 얘기야? 거기 마지막 거에다가 적어주세요. A7 적어줘. A7 아니면 말로 적어. 7번짝이라고. 이 규칙대로 나가면 1부터 13까지 더한 그 마지막 항이지 걔가 7번째 아니야. 그래서 S7 구해주면 되고 어떤 수열에?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7항 1항부터 7항까지 어떤 수열? n제곱이라는 수열에 1항부터 7항까지 한 번 더 확인할게. 1 넣어주면 1 맞죠? 2 넣어주면 4 나오는 거 맞아? 3 넣어주면 9 나오는 거 맞아? 의심되면 한 번만 더 해볼까? 네 번째이 적혀있지 않지만 누굴 거냐면 1357일 거야. 이게 네 번째일 거거든? 그럼 12, 15 네 번째가 16이야. 네 번째가 16 나오는 거 맞아. 일반항 잘 찾은 거야. 그렇게 나오는 수열에 7항까지 합이니까 다시 물어볼게. 계산 가능 불가능? 이거 가능이죠. 공식에 있잖아. 6분의 얼마?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7번 빼세요. 유형 7번 빼세요. 자, 필기 하실 분들 빨리 하시고 1165번 도전해봐. 1165번. (1165번도) 대표 문제긴 하지만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파트긴 해. 뒤쪽이라서 활용 파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수요일 수업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 정말 어느 정도만이라도 되어 있다면 이 문제 처음 풀어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가능한 게 맞아.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새롭고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는 게 맞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배웠어? 포인트만 짚어줄게. 1165번의 최종 질문이 뭐야? 어떤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는 거거든? 근데 그 더해야 되는 수열이 A2K-1이라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그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려면 A2K-1이라는 수열이 어떤 식인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힌트를 하나 제공해 준 거고. 근데 저 제공해 준 힌트가 정말 최소한의 복습만이라도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말마다 싹 가능 못 푸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 갈게. 얘들아, 수열 어떤 수열인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그럼 못 푸는 거야. 어떤 수열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열이 뭔지도 모르는데 공식을 쓸 수 있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여기다가 진짜 어디부터 얼마까지? 1부터 n까지 넣어봐. 말해봐. 누구 더하기? 1부터 n까지 넣은 거 불러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수열의 몇 항부터? 1항부터 n항까지 다.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원래 뭐라 불렀었지? 원래 그걸 SN이라 불렀었어. 1항부터 n항까지 한 걸 원래 우리 SN이라 불렀다고. 그 SN을 지금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참 다행이긴 한데. 대답해봐. SN만 있으면 우리 뭐 구할 수 있다? 일반항 AN 구할 수 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간직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라고 했지.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의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맞지? n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잖아. 이거만 남는 거 맞아. 그게 n번째 항 구하는 요령이야. 그래서 그렇게 배웠다고. 대신 조식에다가는 1을 넣으면 안 된다. 말했지? 1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A1 찾고 싶어서 1을 넣게 되면 S1에서 S0를 빼는 건데 수열에서는 S0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1을 넣으면 안 돼. 그럼 A1은 어떻게 찾느냐? 다른 거 상관없지만 A1은 어떻게 찾느냐? S1으로 찾아라. 왜? 1항까지의 합이 결국에 첫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데 우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라? SN이 몇 차씩? 2차씩. 거기다 상수항 있어 없어? 그럼 이 SN이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수열의 합을 말할 때? 맞아. 등차 수열의 합을 말할 때.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는 무조건 AN이 등차 수열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지? 공차의 절반만.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정작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단어이 아닐 테니까. 지금 온통 그냥 머릿속에 지수로 그 삼각함수가 이제 중간고사에 신경이 쓰일 때가 시작됐으니까 수열이 관심 바뀐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죠. 여기가 공차의 절반이야. 그래서 바로 찾을게. AN은 2차 계수 얼마야? 그 1이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럼 공차 얼마였다는 얘기야? 그 다음 첫째 항 찾을 때 S에다 뭐 적어놓으면 된다 그랬어. 1로 주면 첫째 얼마 나오니? 그럼 이거 첫째 항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얼마부터 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는 신나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공부를 한 친구죠. 이거 보고 AN을 못 찾는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일 거고. 그런데 진짜 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AN을 이렇게 생긴 SN을 보고 AN을 이걸로 안 찾아. 이걸로 찾지. 그럼 이제 문제 적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들아 여기에 A, 2K-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간단하게 AN을 찾아놨어. 그럼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2K-를 넣어 불러줄래? 4K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이거 찾는 거야. 이제 식 알았잖아. 식 보이잖아. 식 만들었어. 식 만들어 보니까 보여.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 몇 항부터 몇 항까지야? 1항 그럼 2분의 한 개수 몇 개? 10개. 첫째 얼마? 마이너스 끝항 얼마?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4 나누면 10차. 정답 170인가 본데요. 170. 한 문제 더 필기하시고 1168번 시작해보세요. 필기 다 한 사람들 1168번 시작해봐.
자, 그만. 7번 봐. 이것도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수열이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 우리는 그걸 뭐라 불렀다 지금까지? SN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SN이야. 요 n에다가 n-를 넣고 계산하면 SN-을 나와. SN에서 SN- 빼면 AN이 나옵니다. AN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AN을 구할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제일 소중한 방법인 건 맞아. 그런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야. 어떻게 해줄 거냐? 요거 n제곱 옆에 붙어있는 1제곱은 따로 적어줄게. 그리고 너무 지금 관심 없어 본 거 가지고 기억 못한 사람들 한 번만 더 적어주고, SN이 A 어의 n제곱 더하기 b의 형태로 표현될 때, 특히 A와 B의 합이 0이 될 때, 그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SN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봐봐. 선생님 그래서 여기 n 플러스를 주고 n제곱으로 바꿔준 거야. 모양 비교하려고. 어의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2,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 2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0 되는 거 맞아. 이거 등비수열 맞아. 그래서 A, N 모양 봐봐. 공비 얼마야? 공비 2야. 이유 없어. 그냥 공비 2야. 첫째 항은 S 뭐랑 같다고? S1. S1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어주면 4 빼기 2니까 첫째 항이 2 나오네? 첫째 항이 2 나오려면 여기 앞에 얼마 곱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되죠. 이게 AN 맞아. 누군가는 신나게 SN에서 SN-을 빼고 계산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어차피 둘 다 밑이 2잖아. 그럼 2에 1제곱을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문제 가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 2K N 대신 누구 넣어? 2K 넣어주면 돼. 2K 넣어주면 얼마인데? 2에 2K라고 하는 것보다 4에 K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무슨 수열이야 저거?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정답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얼마인데? 첫째야 4 곱하기 공비의 함계수 7제곱 마이너스 1. 모양 똑같이 적어줄게. 얘가 원하는 모양이 뭐니? 어떤 분모분의 분자. 분모, 이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럼 3분의 4의 1 더하기 7이니까 8제곱 빼기 4라고 말해주면 되겠구나. 이 모양 원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네? 밑을 얼마로 바꾸길 바라냐? 그럼 이거 4의 8제곱 2의 몇 제곱으로 바꿀까? 우리 2의 16제곱으로 바꿔놓자. 문제가 원하는 밑이 2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봐. 아, SN만 있으면 AN을 구할 수 있었지? 맞아. 어떻게? N항까지 합 SN에서 N-1번째 항까지 합 SN-을 빼주면 되는 거지. 대신 거기는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었지. 첫 번째 항은 S1으로 가는 거였어. 그렇게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억하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일 때와 SN이 이런 모양일 때는 굳이 그 기본 방법 이용하기보다는 바로 보자마자 등차의 특징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AN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도 할 거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필기 다 하고 선생님 설명 들어봐. 지금까지 한 게 뭐냐? 공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걸 했습니다. 공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걸 했어요. 그 공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게 몇 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 첫 번째, 시그마 옆에 등차 수열 1차식이 있을 때. 두 번째, 시그마 옆에 등비 수열 A 아래 n-1제곱 있을 때. 세 번째, 시그마 옆에 n제곱이나 k제곱이 있을 때. 6분의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 마지막 네 번째, 시그마 옆에 항 번호를 세제곱한.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를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시그마를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 대하고 있을 때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물론 공식으로 하자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것도 공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거? 첫 장부터 10번째까지 다 얼마? 3. 그럼 3만 몇 번 더하는 거? 그래서 정답 30. 이런 것도 공식으로 하자면 5개라고 말할까 그러면? 5개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야. 근데 이것도 결국에 등차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 등차수를 바꾸는 것이 뭔데? 2분의 한개수 10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어차피 등차수열합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공차가 0이 등차수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계산은 30이 나올 거야.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3만 10번 더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계산해도 되고. 어찌됐든 메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이렇게 4가지인데 중요한 건 시그마를 다루는 문제의 대부분은 정말 우리 지금 극히 일부만 한 거거든. 대부분은 공식을 통해서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불가능해요. 공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공식이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잠깐 나누 시간 할 건데 공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아까 시그마 문제가 나왔어. 근데 공식으로 풀 수 없어. 공식으로 풀 수 없는데 풀어내라는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자? 일단 직접 적어서 나열하자. 맞아. 선생님 말을 흘려듣지 마. 그냥 직접 원하는 항번호부터 시작하는 항번호부터 끝나는 항번호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야. 대입해서 나열을 합니다. 직접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공식이 없는데? 공식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그럼 일일이 다 계산해야겠지. 직접 수작업으로. 그런데 이 수학 고등학교 2학년 수열 문제에서 공식이 없어서 대입하고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소거가 많이 돼요. 다 지워져. 마음은 1항부터 n항까지 다 직접 더할 생각으로 대입하고 나열을 했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다 정리한 게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막 지워지는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소거되면 남은 몇 개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그마 문제. 시그마 문제 100문제가 나오잖아. 100문제 중에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기껏해야 대여섯 문제. 나머지 전부 다의 문제들은 직접 대입하고 나열해서 계산 안 해도 지워지는 것들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몇 개 안 남은 것들만 직접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시그마의 대부분의 문제라는 거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했었는데 언제? 분수함수 배울 때, 분수식 배울 때. 기억 안 나면 다시 외우자. 이런 모양의 분수는 내가 작정만 하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앞쪽 분의 1 빼기 뒤쪽 분의 1로 분리해낼 수 있다. 다만 분리할 때
반드시 그 앞쪽에다가 뒤쪽 분모에서 앞쪽 분모를 뺀 것의 역수를 곱해야지만 등호가 성립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지? 유리식, 분수식 할 때 이거 설명하면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될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다. 그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될 거라서 지금 차라리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수업을 했었어. 그 시절에 만약에 영상 녹화된 거 있으면 그 똑같은 말 했을 건데 뭐 녹화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지금 다시 떠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봐봐. 예를 들고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본격적인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합시다. 그리고 토요일까지만 딱 끝내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재 시험 대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할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지? 계산하지 말고 1 곱하기 3분의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4분의 1. 100번째 항은 100 곱하기 102분의 1.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거 지금 점점점으로 중간 생략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분수가 총 100개야. 그리고 그 100개의 분수 분모 모두 다 어때? 분모 다 다르지? 첫 번째 분모가 뭐였어? 1 곱하기 2였어. 두 번째 항의 분모가 2 곱하기 4였고 100번째 항의 분모가 100 곱하기 100이야. 분모가 다 다른 100개의 분수를 직접 더할 자신 있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공식 없단 말이야. 혹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선생님 공식 있는데요? 이거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2k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00, 101, 201 더하기 2에 2분의 100 곱하기 101 분의 1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딨어? k제곱을 쓸 수 있는 공식은 k제곱이 분자에 올라와 있을 때야. 분모에 있을 때의 k제곱을 그 공식을 쓴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분수 형태로 만든다고?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모양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켜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면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쉽게 이거 예를 들어줄까? 얘들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0까지 더한 건 등차수열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런데 누군가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을 묻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이 계산을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얘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공식이 없어 얘는. 아무리 k제곱 2차식하고 1차식 보인다고 하더라도 1차식이랑 2차식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분자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면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쓸 수가 없는 것도 맞고. 그럴 때 이 부분수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b에서 a 뺀 거 얼마야? 뒤쪽에서 앞쪽 뺀 거 얼마니? 그럼 2분의 1 미리 앞으로 빼놓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앞쪽 분의 1 빼기 뒤쪽 분의 1로 분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k 만들어서 공식 쓰면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 k가 분자 쪽에 있으면 공식 쓰면 돼. 등차수열이 합으로. 근데 분모 쪽에 있는 거 등차수열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이보다 직접 돼 있는 해보자. 1 주면 첫째 어떻게 돼?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얼마니? 2분의 1 빼기 4분의 1 세 번째 얼마야? 3분의 1 빼기 5분의 1 좀만 더 할게. 4분의 1 빼기 6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 정도만 할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넣기 전에 99는 얼마야? 99분의 1 빼기 101분의 1 더하기 마지막 100 넣으면 100분의 1 빼기 100
2분의 이거 계산, 직접 계산할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공식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긴 했는데 그걸 이렇게 적은 거야. 선생님은 대입하고 나열한 거. 그랬더니 놀랍게도 잘 봐. 규칙 찾아갈게.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보이진 않지만 이미 규칙 확보됐지.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지워지게 될 거예요. 맞아? 그럼 몇 개 무수 남았지? 4개 남았어.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이랑 뒤쪽에 마이너스 붙은 101분의 1 빼기 102분의 1. 요거 4개만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그마 문제 풀 때 그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히려 지금까지 시간 꽤나 투자했던 이거 몇 개 없다. 앞으로는 직접 다 적어서 지울 거 다 지우고 남은 것들만 계산하는, 그걸 소거형 문제라고 하거든. 근데 소거를 시키려면 얘들아 들어봐. 이 상태에서 대입 해봤자 소거 안 돼. 소거를 편하게 해주려면 소거가 잘 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대입, 나열, 소거, 계산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고들 했어요. 문 살짝 열어봐. 재민아 들어가.